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예산은 늦게 주고 공사를 독려하면서 수의계약 기준까지 대폭 낮춰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1, 2학년 희망자 전체로 확대되면서 대구에만 174개 학교에 204개 교실이 확충됐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국고만 30억 3천만 원, 한 학교 평균 1,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문제는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에 예산을 배정하고는 계약까지 20여일 만에 완공하도록 독려하면서 곳곳에서 공사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공기를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한 정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 빗장을 풀고 사실상 편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수의계약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인데 이걸 안전행정부 기준인 2천만 원 이하로 풀어준 겁니다. 때문에 대구 상당수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급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졸속적인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인테리어라든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는 하는 거는 누가 그 가격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할 그런 여건이 되겠는지.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잦은 수의계약 비리로 한때 청렴도 꼴찌였던 대구교육청은 4년 전에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정부가 나서 이를 풀어버려 비리의 여지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을 인정한 교육부가 점검반을 만들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3호기가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안전장치 작동으로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갑자기 안전장치가 작동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전력거래소는 현재 전력 예비율이 18%로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는 지난 199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70만 킬로와트급 가압 중수로형으로 지난해 7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안동시 북구면 옹천리에서 야생 조류 폐사체가 발견되면서 안동시가 AI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축산농가에서 가금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신고하게 하고 AI 간이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일 때만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AI 차단을 위해 안동 임하호 등 철새 도래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최근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축산검역검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경북도청 이전 후 산격 1, 3, 4동의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산격동 마을 만들기 계획은 도청 이전터와 맞닿은 산격 1, 3, 4동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민주도형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산격동 마을 만들기 계획은 대구시가 발주한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및 1단계 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신도시 내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1행정타운과 제2행정타운, 광로와 수변공원 주변과 이주자 택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의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상업용 진해 숙박시설 허용 지역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천 신청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새누리당의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천 신청 접수가 오늘 모두 마감됐습니다. 관심을 끈 대구시장에는 오늘 깜짝 신청을 한 강성철 전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포함해 권영진, 배영식, 서상기, 심현정, 이재만, 조원진, 주성영 후보 등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에는 현 김관영 도지사와
권오을, 박승호 예비후보 등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접수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는 모두 302명으로 4년 전 5회 지방선거 때보다 50명 정도 적었습니다. 새누리당 경상북도 당에는 573명이 접수해 역시 5회 지방선거 때보다 90명 정도 적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각 지역의 경선 방식을 결정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을 어떤 식으로 치를지 광역, 기초단체장 다 이렇게 조금 룰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적합한 그런 룰을 찾아서 공천심사에 통과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라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선택한 새누리당이 과연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대구시당 후보 경선은 다음 달 19일에,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다음 달 1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전국 시도별 광역단체 경선 일정을 결정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순회 경선 없이 한 번의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후보자가 많은 대구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4회 이상 TV토론회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컷오프 인원을 결정하는 예비 경선은 3배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경선 장소 확보 여부에 따라 경선 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대구시청팀 컬러풀 대구가 3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1라운드에서 컬러풀 대구는 8골을 몰아넣은 최수지, 김진희 선수 등의 활약에 힘입어 부산 비스코를 33대 22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에 따라 4승 1패, 승점 8점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핸드볼 코리아 리그 대구 지역 경기는 내일 모두 끝이 나고 오는 20일 창원에서 리그를 이어갑니다. 대구시가 침체된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건설협회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으로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 확대와 외지 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공공건설공사를 80% 이상 발주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과 자재, 장비, 인력 사용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계획에서 발주까지 지역업체의 참여 상황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해군 육전단은 지난 8일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탐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서 해상 탐색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공군 수송기 각 한 대씩 그리고 승무원과 정비사 21명으로 구성된 이번 탐색대는 오늘 오전 6시 포항기지를 출발했습니다. 해군의 해상 초계기가 군사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에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6.4도 등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올랐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13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완연한 봄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벚꽃이 평년보다 2일에서 5일 늦게 피겠습니다. 대구는 다음 달 5일, 경주는 다음 달 12일쯤 벚꽃이 피기 시작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쯤 만개하겠고 경북 북부 지역은 다음 달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이달 들어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일조 시간도 적어 평년보다는 2일에서 5일, 지난해보다는 6일에서 16일 늦게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부패 방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올해 도교육청 자체 감사를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렴도와 반부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군위와 문경, 상주지역교육청 등 지역교육청 3곳과 산동중학교, 우보중학교 등 학교 15곳이 올해 도교육청 종합감사를 면제 또는 감경받게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이 감사 업무에 자문하고 참여하는 감사 제도와 사이버 감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문예창작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예창작 영재교육원을 개설했습니다. 경북여고에서 운영되는 문예창작 영재교육원은 중학생 5개 반, 고등학생 3개 반으로 구성돼 시, 소설, 시나리오 수업을 하는데 지난해 모두 128명의 학생이 선발돼 오늘부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문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문예창작 실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집에서 꾸중을 들은 뒤 홧김에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에 대한 분풀이로 시장 상가에 불을 질러 상인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은 뒤 경산의 한 전통시장에 가서 상가 앞에 있는 물건에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85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5월 17일 성년의 날 기념 행사로 열 전통 성년례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995년생 남녀 각각 15명으로 참가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아름이 청소년 문화재단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되는데 선착순 마감합니다. 성년례에 앞서 참가자들은 전통 관례 복장을 갖추고 성년례 의미와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등 예절 교육을 받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